네, 이번 시간에는요, 재택화, 원격화를 대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링에 오를 때는 다 계획이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있는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큰 변화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변화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변화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업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걸까요? 저는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재택근무와 관련된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2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96%가 재택근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 조사에 의하면 3월 달에 1089개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기업의 60.9%, 중견기업의 50.9%, 그리고 중소기업은 좀 적죠. 36.8%가 재택근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2개 중에 하나 이상이 재택근무를 적용했다는 얘기죠.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봤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73%,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68%,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57% 이상이 또 재택근무를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 코로나 환경에서 재택근무는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례고요. 지금 벌써 이제 8월까지 쭉 왔는데 현재까지도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우리가 좀 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코로나19가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도까지도 그리고 이후에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택근무를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우리한테 맞아라는 얘기보다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일하는 방식의 개선 그리고 조직문화 혁신 이 주제에서도 이 주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근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근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직장인들을 보면요, 무려 75% 가까이가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조사를 했더니요, 무려 35% 정도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는 75% 정도가 긍정적인데 이것이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률은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라면 안 하겠어요. 한마디로 뭐냐? 직원들은 좋은데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고 또 어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기업들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근무에 대한 설문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한 사항을 한번 공유를 해봐 드릴게요. 재택근무를 하는 거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뭔지를 한번 여러 자료와 제가 직접 적용한 기업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일단 코로나19 환경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했고요.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출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데 출퇴근에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출퇴근을 하면서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불필요한 일이 줄어들었다. 직원들 입장에서요. 회의합시다. 이것 좀 보고해줘. 이것 좀 갖다 줘. 이것 좀 해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리더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을 얘기한 건데 직원들은 이걸 불필요한 일이라고 그래요. 일단 재택근무를 하면 이런 거 시킬 수는 없겠죠.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 리더들 입장에서는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들은 중요한 업무일 거예요. 근데 직원들은 자기 개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 업무가 있는데 회사에 있다 보면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이런 업무들이 상관이 없는 거죠. 업무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공간에서 일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원님들은 사무실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집이 편하십니까? 예, 사무실이 편하시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임원님 계신 임원실이나 회의실이 편할까요? 아니면 자기 집이 편할까요? 자기 집이 편하겠죠. 직원들은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단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일과 삶의 어떤 생활의 균형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뭔가도 하는 어떤 협업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도 약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거. 업무 환경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보면은 뭐 복사기부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사무실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없는 것도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업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가족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20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하고 있다 보니까 야, 진호야 일로 와서 청소 좀 해. 이런 거라든가 여보 이것 좀 치워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같이 놀아주세요. 예, 이런 부분에서 집중력에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떤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카페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게 직원들한테는 중요한 건데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못 알아봐 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도 75%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들이나 긍정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어떤 지침이나 이런 요령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거든요. 뭐 보면 이런 겁니다. 공간을 분리해라.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자기 방 앞에다가 재택근무 중 이렇게 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투두리스트를 꼭 작성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소통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자기만의 업무 루틴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일이 다 끝나면 자기 생활을 즐겨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느 기업의 직원인데요. 요즘 그렇게 이렇게 시간표를 많이 만든대요. 생활계획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재택근무의 그라운드 룰을 정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상회의를 한다 이러면 그때 들어오겠지만 아침에 딱 출근했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리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일을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전 9시가 되면 팀원들한테 동시에 메신저를 보내는 거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도 보면 얼굴을 가리거나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얼굴 다 오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종료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서로 팀원들한테 수고했다고 뭐 이렇게 마지막 종료 인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원 입장에서도 한번 물어봤어요. 재택근무를 하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단점이 있냐 했더니 결론적으로는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참여가 높다. 예. 보통 우리 예전에 회의할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직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안 얘기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뭐 먼저 얘기하라고 이렇게 김대리 먼저 얘기해봐. 그럼 김대리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 그 박 과장 한번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 생각이 똑같은데요?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참여가 너무 안 되는데 일단 참여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팀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빅마우스들이 있잖아요. 말 제일 많이 하는 분들 있는데
일단은 이게 발언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진행자가 이것들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누구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혼자서 막 오랫동안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회의 시간이 되게 짧아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본질에만 집중해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건이 요거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거지만 예, 이런 것들이 한 3, 40분이면 끝나요. 왜냐하면 군더더기들 있잖아요. 내가 영화를 봤는데 오늘 뭐 점심 먹었는데 어제 뭐 술을 먹었는데 이런 거부터 너 오늘 복장이 왜 그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채팅 기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뭐 진행자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거 있으면 한번 각자 좀 이렇게 적어서 올려볼래요?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자기 이제 집이라든가 이런 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꽤나 높더라. 근데 단점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면대면이 빠른 일이 있잖아요. 예, 면대면이. 예를 들어서 처음 어떤 사업을 딱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려면 뭐 화이트보드에다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정도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면대면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하 직원이 있을 때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서 야 힘내, 나 너 믿어. 야, 이거 온라인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게 시스템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고민해야 될 점. 재택근무를 하고 화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직원들 간의 관계가 일만 하는 관계가 돼요. 일만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일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돼요. 우리가 조직에서 일할 때요. 어떤 친구는 일 잘하는데 약간 미운 친구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일은 조금 못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인정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협업을 잘하든가 솔선수범한다든가 정말 이렇게 열정과 의지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고과를 할 때나 이럴 때 성과평가 외에도 태도평가에서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만에 재택과 원격이 전면화된다고 했을 때 그런 활동들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일과 성과 이것만 남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인사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택트 환경에서는 인사관리, 인사평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처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준비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례를 한 건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재택근무 원격화를 빨리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걸 갖다 지금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젊은 직원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재택근무가 좋긴 좋은데 심리적인 소외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외롭다, 심심하다 이런 감정을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팀이라고 하는 팀장과 아니면 리더와 직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 내 응집력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이 가진 굉장히 좋은 강점이거든요.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검증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IT 업종이나 어떤 과제가 분명한 업종에서는요, 재택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IT나 개발자나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조,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쪽에는 일단은 성과가 났다라는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결과가 아직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할 텐데 이게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결과적으로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세대별로 느끼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단
기성세대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 리더분들을 포함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Y세대, Z세대들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은요.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나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실제적으로 보면 세대에 의해서 이걸 보는 입장들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사례로 소개해드렸던 이 회사는 CEO가 이것들을 하자고는 얘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성공적이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현재는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것들은 검증이 안 됐다, 도움이 안 될지 모른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하지 마, 안 할 거야 라는 걸로 갈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임원님들 조직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현재 우리가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고할지 그라운드 룰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추천드리면 4일 내내, 아니 5일 내내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격일로 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일 중에 하루 정도. 이 정도는 우리 조직이 커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그런 준비들을 좀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재택화, 원격화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